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의 첫 번째 단원 고체지구에서 우리 판구조론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그리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의 겉표면이 여러 개의 조각처럼 나뉘어져 있고 이러한 조각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판구조론인데요. 이러한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볼 거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 독일의 베게너는 대서양 맞은편의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서로 잘 들어맞는다라는 사실로부터 두 대륙이 과거의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루고 있다가 갈라져서 현재와 같이 분포하게 되었다라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베게너라는 과학자는 지금 땅과 뭔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상학자입니다. 우리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 연구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땅에 침범을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베게너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무튼가 이러한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대륙이동의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이론을 제시를 하려면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줘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베게너도 이와 같이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지질구조의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칼레도니아 산맥의 지질구조와 구성암석이 유사하며 두 산맥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산을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는데 이 북아메리카 쪽에는 이 정도만큼 있고 유럽에는 이 정도만큼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사이에 대서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이 뭔가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뭔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이 뭔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질구조의 연속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산맥이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같은 암석의 지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이러한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였고요. 두 번째는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입니다. 메소사우루스라는 고생대 후기에 파충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에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는 지금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뭔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고생대 양치식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화석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남극,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고 기후가 비슷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시에 베게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해요. 베게너, 당신이 말하는 대륙이 하나였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화석 분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처럼 떨어진 대륙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어가지고 생물들이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것을 육교설이라고 하는데 뭐 동물 같은 경우라면은 뭐 다리 타고 이렇게 대륙들을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베게너가 안티가 많았다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게너는 자신의 이론을 꿋꿋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무튼간 이러한 고생물 화석의 분포의 연속성이 우리 두 번째 증거이고요. 세 번째 증거는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흰색 영역은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현재 이러한 대륙들에서 빙하의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빙하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추운 지방에서 이러한 빙하 퇴적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만 해도 위도가 약 30도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빙하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륙들이 남극을 중심으로 뭔가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베게너가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을 가지고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베게너는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대륙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대륙이동설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게너, 당신이 말한 증거는 알았어. 그런데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이냐? 베게너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륙이동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니까 대륙이동의 또 다른 증거로 고기후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북위 80도 정도 지역에서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던 식물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열대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적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도 그리고 60도 이렇게 있는데 아열대는 우리 보통 30도에서 60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던 식물이 80도 지역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열대 식물이 발견되는 그 80도에 위치하는 지역이 과거에는 아래쪽 적도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과 뭔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이론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20년 정도 후 1928년도에 홈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홈즈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것은 멘틀 내부의 상하 온도 차이로 열 대류가 발생한다라는 학설입니다. 대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차가운 것은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열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대류인데요. 멘틀 내부에 상하 온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여 생성된 열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를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사성 원소라는 것은 우리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멘틀의 구성물질 중에서 우리 멘틀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표면을 지각이라고 하고 우리 두 번째 층을 멘틀이라고 하죠. 여기에 방사성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은 붕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 열이 생성이 되는데 멘틀 속에 있는 이러한 방사성 원소가 열을 멘틀에 저장을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장 중심부 핵에서부터 열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아무튼간 이러한 열로 인해서 멘틀에서 열대류가 발생한다라고 홈즈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홈즈는 이러한 상하 온도 차이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어떤 곳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밑에 있는 그림을 이어서 보시면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해안과 새로운 섬이 형성이 되고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두꺼운 산맥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습곡산맥 해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당시에는 판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바다가 생성이 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두꺼운 산맥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고 홈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이야기했던 대륙이 움직인다. 그거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했지만 아쉽지만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깊이와 규모 그리고 실체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였고요. 당시의 탐사 기술로는 이러한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홈즈의 멘틀 대류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판구조론을 알아보기 위해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것들 살펴보면서 우리 판구조론까지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